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항, 인적이 드문 공항 한켠에서 일본인 승무원들 사이에 유독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녀는 그런 일본인 승무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한국인들로 보이는 승무원들이 다가와 그런 일본인 승무원에게 다가가 머리를 확 잡아 채고는 뭐라고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대체 그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항공사에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할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뿌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던 아버지와 유학 시절 만나 결혼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일본 도쿄의 한 평범한 주택가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저의 일상은 겉보기엔 다른 일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등하교 시간만 되면 달라지는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너는 왜 이름이 이상해? 너희 엄마는 왜 말이 이상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친구들의 질문은 중학교에 들어서며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1등을 했는데 한 친구가 역시 혼혈이라 힘이 세네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칭찬인지 놀림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어요. 어머니는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를 보시며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고 주말이면 김치를 담그시며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설날이면 어머니와 함께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고 추석이면 송편을 빚었죠. 처음에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도쿄의 한인회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거기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죠. 제가 가진 이중 문화는 결점이 아닌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일본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점심시간마다 제가 싸온 김밥을 신기해하며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한국의 K-팝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고등학교 3학년 문화제 때의 일입니다. 반 친구들이 저를 중심으로 K-팝 댄스 공연을 준비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진 이중적인 문화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죠. 공연이 끝난 후 친구들이 할인이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해줬을 때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외할머니의 생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길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 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만난 승무원은 한국계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이중 문화적 배경을 활용해 승객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각국의 승객들을 배려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귀국 후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는 기본이었고 한국어 능력시험 고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대학에서는 관광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승무원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대학 3학년 때 참가했던 한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에요.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양국의 서비스 산업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가진 문화적 이해도가 얼마나 큰 강점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체력 훈련부터 서비스 매너, 비상상황 대처 능력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편이었던 저는 신장 제한에 맞추기 위해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 교정에 힘썼죠. 어머니는 제가 지칠 때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힘을 주셨어요. 너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라는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는 자신 있었지만 영어 면접이 가장 큰 과제였죠. 매일 아침 영어 뉴스를 들으며 발음을 교정했고 밤에는 미드를 보며 자연스러운 회화를 익혔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미소와 걸음걸이는 이제 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어요.
마침내 일본의 대형 항공사 면접날이 다가왔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제 능력이 항공사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지 확신했거든요. 일본 항공사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의 꿈을 위해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죠. 합격 축하 자리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입교육은 예상보다 더 엄격했어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비상상황 대처, 기내 서비스 매뉴얼, 항공기 안전 수칙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했죠. 100명이 넘는 교육생들 중에서 저는 유일한 혼혈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특히 서비스 실습 평가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승객 역할을 맡은 교관에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응대하고 일본의 정중함을 더해 서비스를 제공하자 교관들은 놀라워했어요. 하린 씨는 우리 항공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평가해 주셨죠. 교육 기간 동안 저는 타카하시 리나와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저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며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갔죠. 하지만 교육생 대표 선발을 앞두고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육생 대표로 선발되면서부터였을까요? 리나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팀 과제를 할 때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저에게만 전달하지 않는 식이었죠. 다른 동기들도 조금씩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첫 비행을 앞둔 날, 저는 설렘과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미소를 지어보며 내일을 상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첫 비행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인천행 비행기의 담당 구역을 배정받았을 때 저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배치였겠죠. 비행 전 브리핑에서 선임 승무원들은 저의 이중언어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비행이 시작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응대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자 반갑게 웃어주셨고 일본 승객들에게는 일본의 정중한 서비스 정신을 보여드렸죠. 제가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비행이 끝난 후 팀장님은 제 서비스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린 씨의 세심한 승객 케어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동료들의 날카로워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첫 비행의 성공적인 마무리 이후 제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동료들이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졌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제 메시지가 익십되는 일이 잦아졌죠. 특히 타카하시 리나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어느 날 한 승객이 저의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자 리나는 역시 순수 일본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츠모토 켄지 선배도 미묘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일부러 저를 지목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거나 사소한 실수를 크게 지적했죠. 하린 씨, 일본의 서비스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라며 제 정체성을 건드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점차 따돌림은 조직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단체 채팅방에는 저를 제외한 모든 동기들이 있었고 거기서 그들은 저에 대한 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티를 너무 내는 것 같아 승객들 앞에서 너무 튀려고 해라는 말들이 오갔죠. 업무 스케줄도 점점 불공평해졌습니다. 주말과 휴일 비행이 유독 저에게 많이 배정됐고 인기 있는 유럽 노선 대신 단거리 노선만 주어졌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기내식 서비스 중 실수를 유도하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리나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특별식을 잘못 제공하도록 만들려 했죠. 다행히 저는 더블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서 큰 실수는 면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긴장하게 됐습니다. 휴게실에서는 종종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갔어요.
특히 제가 있을 때 일부러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반박하면 할수록 더 큰 갈등이 될 것 같았거든요. 밤 비행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기차 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실까 봐요. 하지만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위로를 받았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저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요.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교묘했거든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위장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꿔왔던 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조금만 더 견디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열심히 견디며 일하던 어느 날, 도쿄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날따라 비즈니스석 승객이 많았고 특별 기내식 요청도 평소보다 많았어요. 리나와 켄지 선배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고 브리핑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첫 번째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저는 평소처럼 더블 체크를 하려 했지만 리나가 시간 없으니까 얼른 서비스하세요라며 재촉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석에 한국인 승객님께 일반식을 제공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특별식을 신청하신 분이었어요. 승객님은 화를 내셨고 저는 당황한 채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리나가 큰 소리로 하린 씨가 브리핑 때 딴 생각을 하더니 이런 실수를 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사건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켄지 선배는 객실 사무장에게 할인의 실수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고했고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리나가 일부러 특별식 목록을 조작해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날 비행이 끝나고 사무실로 호출됐습니다. 객실 팀장님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좋아하지 않아요였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사의 채용 공고를 보여주셨어요. 너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다음 날 출근길에 마주친 리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제가 실수했던 특별식 목록의 원본이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제가 담당했던 승객의 특별식 요청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한국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 시절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였죠. 그 친구는 지금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적인 인재를 찾고 있어. 내가 가진 능력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이야 라는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사직서를 쓰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괴롭힘과 차별은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비행을 앞두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항공사의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면접관들은 제가 일본 항공사를 그만둔 이유를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놀랍게도 면접관들은 제 경험을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하린 씨의 경험은 우리 항공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양국의 서비스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까지 약점으로만 여겨졌던 제 배경이 여기서는 강점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진정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찾았구나. 서울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동료들은 저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와, 일본 항공사에서 오신 분이네요.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최지민 선배는 제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자청했고, 김도윤 동기는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팀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린 씨가 가진 경험은 우리 팀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이런 환영의 말들이 저를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모릅니다. 교육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일본의 형식적이고 절제된 서비스와는 달리 한국의 서비스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승객을 마주할 때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죠. 첫 비행을 준비하면서 도윤 동기가 제게 말했어요. 걱정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늘 혼자였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든 순간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비행 중에도 놀라운 경험이 이어졌어요. 일본인 승객이 탑승했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응대하자 동료들은 진심으로 놀라워했습니다. 하린 씨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 팀의 자랑이에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퇴근 후에도 특별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소개해 주었어요. 을지로의 숨은 맛집, 홍대의 트렌디한 카페, 한강공원의 야경까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는 점점 서울에 스며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을요. 국적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새로운 비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월급날, 동료들은 저를 을지로의 한 오래된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하린 씨의 적응을 축하하는 자리라며 지민 선배가 주도한 회식이었죠. 허름해 보이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육회와 파전, 막걸리가 테이블 위에 가득 놓였습니다. 이게 진짜 서울의 맛이에요. 도윤이 말했죠. 처음 먹어보는 육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일본의 스시와는 또 다른 생식 문화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막걸리와 육회의 조합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맛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은 제 일본 생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며 공감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지민 선배는 우리나라는 요즘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린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팀이 더 특별해졌죠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업무 환경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방식과 달랐습니다. 모든 승객 정보가 태블릿으로 실시간 공유되고 기내 서비스도 앱으로 효율적게 관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이었어요. 생체 인증으로 보안 검색을 하고 AI 로봇이 승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 공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또 다른 첨단화된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도윤이는 퇴근 후면 저를 서울의 여러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번은 동대문 DDP에 가서 한국의 현대적인 건축미를 보여주었고 또 한 번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문화를 소개해 주었죠. 우리나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하린 씨도 곧 이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어느 날은 팀 전체가 한강 치맥 모임을 가졌어요. 밤바람을 맞으며 치킨을 먹고 수다를 떠는 문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안한 팀워크였죠. 비행 중에도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은 제가 혼혈이라는 걸 알고는 오히려 더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라며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 플랫폼 스크린 도어, 지하철 와이파이까지. 출퇴근길이 전혀 힘들지 않았죠. 특히 지하철 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 식당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매일 다른 메뉴, 특히 계절 음식을 제때 맛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삼계탕,
팥빙수, 김치찌개 등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입맛도 서서히 한국화되어 갔죠. 이제는 퇴근 후 혼자서도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한남동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망원시장에서 분식을 먹으며 서울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한 여행 같았어요. 평화로운 한국에서의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리나와 켄지 선배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제게 다가왔어요. 하린 씨,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요? 역시 한국이 더 편하죠? 리나의 말에는 여전히 그 날카로운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켄지 선배는 일본의 서비스 정신을 잊지 않았길 바라요라며 비꼬는 투로 말을 걸었죠. 그때 지민 선배가 다가왔어요. 하린 씨, 승객분들이 찾으시네요. 특급 VIP 고객님들이세요. 순간 리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민 선배는 자연스럽게 저를 데리고 가면서 저희 할인 승무원은 최고의 서비스로 유명하거든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일본어를 써가며 다른 승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담당하는 VIP 고객께 다가가 조심하세요. 저 승무원은 실수가 많아요라고 귓속말을 하는 것도 봤어요. 이런 상황을 본 도윤이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공항 보안팀에 연락해 CCTV 확인을 요청했고 리나와 켄지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공항 출입 제한도 가능합니다라는 도윤이의 단호한 경고에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팀장님도 이 상황을 알게 되셨어요. 우리 직원을 괴롭히는 건 우리 회사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예요라며 일본 항공사 측에 공식 항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한국 회사의 이런 강단 있는 대응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동료들의 단합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리나나 켄지와 마주칠 것 같은 상황이 예상되면 자연스럽게 둘셋이 함께 움직여 주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비행편을 이용하신 일본 승객 한 분이 특별히 감사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한국 항공사의 서비스가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습니다. 특히 할인 승무원의 세심한 배려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이 메일은 회사 전체에 공유되었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리나와 켄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리나의 표정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후회와 부러움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녀도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동료들과의 끈끈한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리나와 켄지 선배와의 재회 이후 저는 문득 제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들 앞에서 움츠러들었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저를 조금씩 바꿔놓았어요. 동료들과 함께한 시간, 승객들과의 교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정체성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회사의 문화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지민 선배는 하린 씨의 특별함이 우리 팀의 자랑이라며 늘 격려해 주었죠. 어느 날 베테랑 승무원분이 제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공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는 승객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린 씨는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과 일본 승객들의 미묘한 차이를 잘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일본 승객들에게는 그들이 선호하는 정중하고 절제된 서비스를, 한국 승객들에게는 좀 더 친근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했죠. 이런 섬세한 접근은 높은 고객 만족도로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이런 능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신입 승무원 교육 때 문화 간 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윤이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린 씨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니 우리가 더 자랑스러워요. 이런 진심 어린 지지는 제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특별함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업무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담당한 노선의 고객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고 여러 차례 승객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어요. 팀장님은 하린 씨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글로벌 서비스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시며 자주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구나.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했던 그 미소가 이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제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더 이상 어느 한쪽을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비행을 준비할 때마다 설렘을 느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승객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거든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특별한 배경을 활용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제 능력이 더 나은 서비스와 이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문화적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든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견뎌내 마침내 행복을 찾은 하린 씨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럽네요. 그녀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